유흥업소에 불을 질러 많은 사상자를 낸 이모 씨는 손님이 많은 시간을 노려 범행하고 출입문까지 막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무더위 속에서 일을 하다가 탈진하거나 실신하는 온열 질환자가 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쌀이 남아돌면서 농민들의 어려움이 큽니다.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정부 대책을 심층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시 정부권 뉴스입니다. 군산 유흥주점에 불을 내 30여 명의 사상자를 낸 50대 방화범에 대한 추가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방화범은 손님이 많이 몰리는 때를 기다려 불을 지른 뒤에 출입문까지 막아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에 박웅 기자입니다. 3명이 숨지고 30명의 부상자가 생긴 군산 유흥업소 화재. 방화 피의자 55살 이모 씨는 범행 당일 근처 선박에서 휘발유를 훔친 뒤 주점으로 향했습니다. 인화물질 언제 준비하셨어요? 지금은 미리 준비하신 거예요? 네. 휘발유를 확보한 이 씨는 손님들이 많이 몰릴 때까지 유흥업소 앞에서 3시간 넘게 기다렸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이 씨의 계획된 범죄 행각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휘발유와 라이터를 이용해 업소 입구에 불을 지른 뒤 손님들이 탈출하지 못하게 출입문까지 봉쇄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리 준비해온 마대걸레를 출입문 여닫이 손잡이에 기우고 도주한 겁니다. 이 씨는 특히 마대걸레가 떨어지지 않게 손잡이에 묶을 비닐봉지까지 가져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가 사람이 많을 때를 기다려서 불을 지른 게 아닌가. 손잡이다가 이렇게 마대걸리를 이렇게 기대놓고 왔다 뭐 그런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 씨는 범행 과정에서 전신 70%의 2도 화상을 입고 현재 경기도의 한 병원에서 치료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치료를 마치는 대로 방화치사와 절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박웅입니다. 이번 군산 화재 참사에서 인명피해가 컸던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유독가스였습니다. 불이 났을 때 유독가스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이화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유흥업소 출입구 쪽이 새카맣게 탔습니다. 이곳에서 시작된 불길로 주변 벽면과 섬유재질 소파 등이 타면서 일산화탄소 같은 유독가스가 발생해 3명이 숨지고 30명이 다쳤습니다. 산소보다 체내에 먼저 흡수되는 일산화탄소는 폐의 산소 운반을 방해해 3분 만에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화재 시에 사망하는 사람 중에서 유독가스에 의한 질식사가 70에서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불이 났을 때를 가정해 깜깜한 노래방에 흰색 연기가 뿌옇게 뒤덮입니다. 아이들이 몸을 낮춰 비상구로 향합니다. 유독가스는 발생 시 위로 올라가는 성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젖은 수건이나 옷가지로 코와 입을 막아 가스 흡입을 최소화하고 출구를 쉽게 찾기 위해 이처럼 벽으로 손을 짚은 채 신속히 대피해야 합니다. 특히 불이 난 아파트나 고층 빌딩에서는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면 위험합니다. 엘리베이터는 화재 발생 시 전원이 차단되면서 엘리베이터가 멈추고 그 멈춰서 불길과 연기가 엘리베이터 통로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소중한 인명을 앗아가는 화재 사고. 철저한 예방과 함께 안전한 대피 요령을 숙지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KBS 뉴스 이화진입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전북의 1인 가구 비중은 31.4%로 전해보다 0.7%포인트 늘었습니다. 취업 여부를 보여주는 1인 가구 고용률은 52.7%로 전해보다 4.4%포인트 하락했습니다. 1인 가구 고용률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부산에 이어 두 번째로 낮았고 고용률 하락폭은 가장 컸습니다. 장맛비가 오락가락하는 사이로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됐습니다. 이 무더위 속에서 무리하게 일을 하다가 탈진하거나 실신하는 온열 질환자 발생이 늘고 있는데요. 특히 고령화된 농촌에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조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뙤약볕 아래에서 80이 넘은 노부부가 복분자를 수확합니다. 금세 구슬 같은 땀방울이 흘러내립니다. 나중에 이제 수확해야지. 뜨거워서 못이요. 그래도 이제 워낙 사람이 없으니까 별수시 하지 이제 또. 최근 6년 동안 전국에서 발생한 온열 질환자 6,500여 명 가운데 43%가 농촌에서 나왔습니다. 농촌 온열 질환자 4명 중 3명은 65살 이상 고령 농민이었습니다.
나이가 들면 더위에 대한 신체 적응 능력이 많이 떨어지지만 여전히 고령 농민 10명 중 3명은 여름철 낮 10시부터 오후 3시 사이 한낮에도 농사일을 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작업을 하실 때는 오전 10시까지 일을 마치시고 또 한낮에 햇볕이 들어간 4시 이후에 작업을 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특히 농촌에서는 혼자 사는 고령 농민이 많아 무더위에 쓰러져도 응급 조치를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미리 방지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전북에서는 2015년부터 3년 동안 온열 질환자 313명이 발생해 4명이 숨졌습니다. 온열 질환자는 6월부터 발생하기 시작해 7월과 8월에 집중되는데 올해도 벌써 전북에서 3명, 전국적으로 95명이 병원 치료를 받았습니다. KBS 뉴스 조선우입니다. 민선 7기 공약과 과제를 살펴보는 기획보도 시간입니다. 재선에 성공한 박성일 완주 군수 당선인은 도농 복합 개발로 15만 자족 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수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80%에 가까운 높은 지지율로 재선 고지에 오른 박성일 완주 군수 당선인. 박 당선인은 15만 인구 완주시로 도약하기 위한 기반을 다지는데 행정력을 모을 계획입니다. 테크노 2단계 산업단지와 농공단지를 조기에 완공해서 기업을 많이 유치하고 또 농생명 산업 등을 통해 더 소득 개발을 창출하겠습니다. 자족도시 기틀을 갖추기 위해 광역교통망을 확충하고 교육과 문화, 복지 예산을 늘려 주민 삶의 질을 높이는 등 도농 균형 발전에 힘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고령화로 활력을 잃어가는 농촌은 정책적 지원이 시급합니다. 전부가 거의 다 농지의 빛인데 그 농사 짓는 사람은 제일로 생각이 드는 건 농기계예요. 기계를 좀 보조 사업으로 해줘요. 완주를 찾는 귀농 귀촌인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세심한 배려도 필요합니다. 청년들이 들어오기에는 교통이 되게 불편해요. 그래서 그 점이 되게 들어오기에 좀 망설여지는 부분도 있어서 지난 4년 공약 이행률이 전북 지역에서 가장 높았던 박성일 완주 군수가 민선 7기 공약 사업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해 완주군 시승격의 주춧돌을 놓을 수 있을지 국민들의 기대가 큽니다. KBS 뉴스 이수진입니다. 수요보다 많이 생산되는 쌀 때문에 정부는 정부대로, 농민은 농민대로 어려움이 큽니다. 정부가 쌀 생산량을 줄이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어 결과가 주목됩니다. 김종환 기자가 심층 취재했습니다. 물을 빼고 곱게 썰매질을 한 논에 콩을 심고 있습니다. 벼농사를 짓던 농민은 10년 넘게 제자리 걸음인 쌀값 때문에 논에서 콩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작년, 재작년만 해도 한 15년 전 쌀값하고 비슷했잖아요. 그래서 쌀값이 계속 정책이고 그러다 보니까 다른 작목을 찾다가 콩을 재배하게 됐습니다. 정부도 올해와 내년 2해 동안 논에 벼 대신 콩이나 조사료 같은 작물을 심으면 지원금을 줄 계획입니다. 수확한 콩은 모두 정부가 수매하고 조사료는 일정량을 농협이 판로를 책임지도록 했습니다. 한 해 40만 톤 정도 과잉 생산되는 구조적인 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후적인 시장 격리보다는 쌀 재배 면적을 사전에 감축해서 수급 균형 및 그다음에 가격 안정을 도모하고 더 나아가서는 식량 자금률을 제고하기 위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청 마감을 여러 차례 늦췄는데도 올해 벼 대신 다른 작물을 재배하겠다고 신청한 논은 정부 목표에 훨씬 못 미치는 32,800헥타르, 전북은 5,900헥타르에 그쳤습니다. 고령화된 농촌에서는 농기계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데 콩 같은 작물을 파종하고 수확할 전용 농기계 보급률이 아주 낮기 때문입니다. 정부에서도 나름대로 이렇게 대체 작물로 지금 했지만 그 뒤에 후에 관리가 좀 이런 기계화를 좀 많이 좀 할 수 있도록 그런 지원이 좀 필요합니다. 정부의 논 타작물 재배 지원 사업 등으로 올해 벼 재배 면적은 지난해보다 전국적으로 4.7%, 전북은 5% 줄어들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하지만 올해 쌀 생산량은 기상이변이 없으면 여전히 수요보다 4만 톤에서 12만 톤 정도
더 많을 것으로 예측돼 쌀 생산을 조정하기 위한 지원을 더 확대해야 합니다. KBS 뉴스 김종환입니다. 민주당 이춘석 사무총장과 송하진 도지사 당선인 등은 오늘 도의회에서 간담회를 열고 지방선거에서 보여준 도민들의 지지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며 전북 경제를 살리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와 탄소산업 육성, 시군별 현안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도록 당 차원의 협력과 지원도 요청했습니다. 민주당 전주병지역위원회는 전주종합경기장 개발 사업 등을 공론화해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전주종합경기장 개발과 송천동 군부대 이전 같은 현안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며 민선 7기가 출범하면 시민협의회를 구성해 대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환경과 복지 분야 등의 공약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는 2022년 4월에 9일 동안 열리는 제2회 아시아태평양 마스터스 대회를 유치하기 위해서 사전 타당성 용역과 정부 심의 등 관련 절차를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국제공인경기장을 새로 짓지 않아도 전국체전 시설을 활용할 수 있고 국제공항 건설 수요도 확충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대회는 세계 50개 나라 만여 명이 참가하며 최종 유치 도시는 내년 하반기에 결정됩니다. 전북대병원은 7년째 간염을 앓던 45살 이은희 씨가 지난달 16일 자신과 혈액형이 다른 아들 24살 송현석 씨로부터 간을 이식받는 수술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수술은 간담 최이식 혈관 외과 유희철 교수가 집도했으며 이 씨는 지난 5일 건강을 회복해 퇴원했습니다. 아내가 아파트에서 떨어졌다고 신고한 뒤에 잠적한 남편의 행방이 이틀째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읍경찰서는 남편 34살 A씨가 거주지인 정읍을 벗어난 것으로 보고 이동 경로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A씨는 어제 새벽 정읍시내 아파트 12층에서 아내가 떨어져 다쳤다고 119에 신고한 뒤에 자가용을 몰고 잠적했습니다. 재단법인 발효미생물산업진흥원이 청국장을 발효시키는 유익균주 9개에 대한 특허를 획득했습니다. 진흥원은 9개 균주 가운데 바실러스 아밀로리 리퀘파시엔스 SCGB1은 유산균 기능은 물론 열과 산에 강한 특징을 갖고 있어 생청국장과 접목하면 일본 낫또보다 영양가가 더 많은 제품 개발이 가능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의 문화도시 육성 계획에 따라 전라북도는 오는 8월까지 전주, 남원, 군산 등 8개 시군에 지정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문화관광재단과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전주의 역사 전통, 남원의 사회문화 중심형 등 8개 시군의 특성을 살려 신청할 계획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부터 해마다 5곳에서 10곳씩 문화도시를 지정해 5년간 최고 200억 원씩 지원합니다. 전북교육청이 현장 중심의 교육행정을 위해 내일까지 시군 교육장을 공개 모집합니다. 교장이나 장학관, 교육연구관으로 1년 넘게 일한 경력과 2년 이상 정년이 자격 조건이며 금품 향응수수와 성폭력 등 4대 비위자는 제외됩니다. 교육청은 방문 심사와 서류, 면접을 거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 뒤 오는 9월 1일자로 임용할 방침입니다. 전북권 9시 뉴스를 마칩니다.